여러분, 2026년 한국 경제,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? 마치 한 나라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경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랄까요? 오늘 이 기묘한 현상 속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이야기는 2024년부터 시작돼요. 정치 불안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코스피가 10% 가까이 추락했죠. 모두가 정말 힘들어했던 시기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, 불과 1년 뒤 2025년 시장은 정말 거짓말처럼 반등하기 시작합니다. 연말에는 무려 75.6%나 급등하면서 이게 세계 1위 기록이었어요. 바로 이 엄청난 V자 반등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2026년 경제의 출발선이 되는 겁니다. 2025년의 그 뜨거웠던 열기가 2026년으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되는 거죠. 뭐랄까, 마치 한 나라 안에 엄청 잘 사는 나라랑 또 반대로 힘든 나라, 이 두 개가 그냥 공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. 바로 이겁니다. 보세요. 한쪽에서는 GDP 성장률이나 환율 같은 나라 전체 지표들이 이거 어떡하지? 싶을 정도로 걱정스럽게 나오고 있는데, 다른 한쪽에서는요, 특정 산업들이 그냥 로켓처럼 하늘로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. 이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보세요. 나라 전체 성장률은 고작 1.8%인데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은 이익 성장률이 80%가 넘어요.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거죠. 바로 이 극단적인 불균형이 이중 트랙 경제라고 불리는 이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호황을 이끌고 있는 걸까요? 그 첫 번째 심장, 바로 AI가 이끌고 있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작은 칩, HBM4 메모리에서 출발합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만드는 그 괴물 같은 AI 칩들 있잖아요. 그 칩에 뇌에 꼭 필요한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에요. 그리고 2026년이 바로 이 HBM4가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 첫 해인 겁니다.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. 예전에는 칩을 사주는 쪽이 갑이었다면 이제는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완벽한 갑이 된 거죠. 업계 분석가들이 주저없이 이건 완전한 판매자 시장이다 라고 말할 정도니까요. 다시 말해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정말 믿기지 않는 숫자로 증명됩니다. 202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, 딱 이 두 회사가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무려 200조 원입니다. 200조요. 와, 정말 경이로운 숫자 아닌가요? 자, 첫 번째 엔진이 최첨단 기술이었다면 두 번째 엔진은 전혀 다른 곳에서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. 그건 바로 전 세계의 불안, 그러니까 지정학적 위기입니다. 전 세계적인 분쟁과 공급망 위기가 참 역설적이게도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어요. 폴란드에 K2 전차를 팔고 중동에는 천국 미사일을 수출하고 또 에너지 위기 속에서 LNG선을 쉴 새 없이 만들어내면서 한국이 글로벌 안보의 핵심 공급기지, 뭐랄까, 세계 무기고이자 조선소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엔진은요, 이건 눈에 보이는 제품이 아니에요.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겁니다. 바로 한국 증시의 게임의 룰, 그 자체가 바뀌는 변화입니다. 핵심은 바로 상법 개정인데요.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지금까지는 회사 임원, 그러니까 이사들이 법적으로 오직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면 됐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주주, 즉 우리 같은 투자자들을 위해서도 일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겁니다. 이게 사소한 변화 같지만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. 이 법조항 하나가 정말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. 이사들의 책임이 강해지니까 소액주주들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,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당도 늘리고 자사주도 사들이게 될 거고요. 결국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한국 증시의 고질병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려는 아주 강력한 한 수인 셈입니다. 자, 정리해보면 이렇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세계의 성장 엔진이 한국 경제를 앞에서 막 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엄청난 로켓의 발목을 뒤에서 꽉 잡고 있는 무거운 족쇄도 있겠죠? 나머지 경제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? 이 족쇄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. GDP 성장률 1.8%,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.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1,450원대라는 건 물론 수출 대기업에겐 좋겠지만
당장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거나 마트에서 수입 과일을 살 때마다 지갑이 얇아지는 걸 직접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잖아요. 결국 2026년 한국 경제 앞에 놓인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. 이 극단적인 양극화 경제는 분명 엄청난 기회이면서 동시에 심각한 불균형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죠. 과연 이 소수의 슈퍼스타 산업들이 나머지 경제 전체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까요? 그 결과가 대한민국의 다음 챕터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